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TV의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장 요양보호 관련 지식 중에서 1.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 중 3. 심혈기계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이니까 앞에 2가 있었고 1이 있었겠다. 그쵸? 자,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 질환 2는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호흡기계였습니다. 호흡기계 안에 들어가 있었던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 이거는 호흡기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4가지였어요. 4가지. 그쵸? 자, 이제 앞에 1번은 뭐였죠? 기억하시죠? 소화기계였습니다. 소화기계에 들어가 있었던 건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전부 소화에 관계된 6가지였습니다. 자, 요렇게 목차, 목록 무조건 외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심혈기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혈기계, 심혈관 질환에는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요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볼 것은 이 4가지밖에 없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심혈기계는 여기 말하는 거죠.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과 관계된 질환들이에요. 심장과 관계된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 자, 이제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최대 심박 출량과 심장 동수가 감소된다. 당연하겠죠. 펌프질이 그만큼 잘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찍으면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심장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다른 데는 근육이 빠지지만 심장은 근육이 좀 형성이 계속 꾸준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이 근육이 얇을수록 이게 심박출량이라 그러죠. 이게 심장이 쿵쿵쿵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막 수축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이 잘 되는데 두껍게 되면은 이게 심장이 잘 이렇게 펌프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 심박 출량과 심장 동수가 감소가 됩니다. 자, 말초혈관으로부터 중심으로의 정맥 기한이 감소된다. 당연하겠죠. 펌프질을 잘해야 저 끝에 있는 손끝, 발끝에 있는 이 혈관으로부터 이렇게 피가 쑥 들어와야 하는데, 그쵸? 이게 기관이 이게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지부종과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며 서 있을 때 어찌하게 쓰러지는 거, 직장 정맥의 약화로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치질이 잘 생깁니다. 자, 심혈기계 안에 있는 고혈압. 자, 고혈압은 원래 우리 정상혈압이 얼마죠? 정상혈압은 120에 80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140에 90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140에 90. 자, 그럼 정상혈압이 120에 80이니까 자, 여기서 20이 더 갔네요. 그쵸? 20이 더 올라가고요. 최고혈압은 20이 더 올라가고 최저혈압은 10이 더 올라갔습니다. 2대 1이네요. 그쵸? 20이 올라가고 10이 올라갔어요. 자, 이제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이 있어요. 이렇게 2차성 고혈압. 자, 본태성 고혈압은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고혈압으로 대부분의 고혈압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2차성 고혈압은요, 심장 질환으로 생긴 고혈압으로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고혈압도 함께 치료가 되는 걸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자, 한 가지 때문에 같이 온 거죠. 그럼 그 한 가지 그 원인을 치료를 하게 되면 같이 온 고혈압은 당연히 치료가 되겠죠. 자, 증상은요.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두통, 이명, 팔다리 저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처방받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하고요.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금연, 금주, 체중 조절. 항상 노인은요.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자신의 체중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더 노화가 되기 전에 날씬한 몸을 만들면 우리는 계속 노화가 되어도 날씬한 몸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네. 자,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면 고혈압은 예방이 됩니다. 자, 이제 고혈압에 좋은 운동이 책에 있습니다. 그 운동이 한 번씩 나와요. 그 운동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훑어드릴게요. 하지만 책에 고혈압 파트를 찾아서 운동이 뭐가 있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고혈압 대상자 관리 방법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자, 두통 등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나요? 아니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이 조절이 되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되나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대요. 예전에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혈압의 합병증보다는 안전한 약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동맥경화증으로 왔습니다. 동맥혈관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히고 동맥혈관 벽이 굳어져서 혈액의 흐름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해요. 이건 원체 우리가 매스컴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쵸? 자, 원인은 가족력,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 지방 대사 이상, 스트레스, 비만, 과음, 흡연, 폐경, 운동 부족,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요, 뇌경색, 뇌출혈, 관상동맥질환, 팔다리의 동맥경화증, 흉통, 압박감, 손발의 통증, 냉증 및 저림, 보행장애, 하지 조직의 괴사, 머리가 아프거나 무겁고 뒷골이 당기며 현기증이 나고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자, 치료하고 예방은요. 고혈압 및 당뇨병을 관리해야 하고요.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 이게 치료하고 예방입니다. 자, 이제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심장에 그러니까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부전입니다. 원인은요. 심근허열, 심근경색, 부정맥이 뭔지 아시죠? 심장이 자기 멋대로 뛴다는 거예요. 그다음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부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증상은요. 좌식호흡, 의식혼동, 현기증, 기침과 객담의 배출, 허약감, 피로, 걷거나 운동 시 호흡 곤란, 의존성 부종 등이 있습니다. 치료와 예방, 심부전이에요. 심부전. 발음이 잘 안 돼. 염분 및 수분을 제한해야 하고요. 금주, 금연,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독감이나 폐렴 예방 접종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빈혈입니다. 빈혈.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빈혈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위장간 출혈,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영양계피묘겠죠. 철분의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내 몸에 철분 흡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 골수의 문제로 혈액 성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어지러워, 얼굴이 허옇고 집중력 장애 등이 있고요. 치료하고 예방은요. 식이에서 먹는 것에서 철분 섭취를 늘리고요. 처방받은 철분과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합니다. 자, 우리 철분과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철분제를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을 함께 복용을 해야지 철분의 흡수력을 높여줍니다.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를 의사와 상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자, 심혈관계, 심혈기계 건강상태 관찰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요. 흉통의 유무를 관찰해요. 협심증인 경우에는 흉통하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이 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구토, 실신 유무를 관찰하고요. 이거는 심근경색증이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혼돈이나 의식의 변화에 대해 관찰, 심박 출량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의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체중 증가 및 손발 부종이 있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활동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위에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해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정확한 판단으로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 및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차는 환자에게 심장병인 것 같으니 빨리 병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숨이 차는 것에 대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만 말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가슴의 통증이나 호흡곤란, 가슴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 최대한 빨리 조치해야 돼요. 우선 가족과 상의하고 관리 책임자나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항상 똑같죠? 네. 심혈관계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창백함으로 최대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대상자는요, 평소 처방약 복용 여부를 잘 관찰하셔야 하고요. 또한 뇌졸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의식불명이나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은 응급 대처에서 다룹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 중 심혈기계에 대해서 봤고요. 심혈기계에는 안에 있었던 건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이렇게 4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